민주노총과 국민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양측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이 임금 문제보다 다른 쟁점에 발목이 잡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근 거부로 인한 생산 차질액도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공단 50년 변천사가 영상으로 재조명됐습니다. 공업센터 기공식 발파 현장부터 광역시 승격까지 울산의 50년이 담긴 사진들을 소개합니다. 울산에서 한 해 유통되지 않는 동전이 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전에 새 생명을 주자는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교실이나 병원 같은 세트를 만들어 놓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소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변종 성매매 업소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폭발 화재 사고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태광산업 울산 공장의 탄소 섬유 제조 공정이 2달 가까이 가동 중단되고 있습니다. 허위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해 사용해온 회사원이 울산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자연이 꿈꾸는 세상 옹기 누리를 주제로 울산 옹기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옹기 가마를 지키고 있는 젊은 옹기장인을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노총과 국민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원들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제3노총이 출범하면서 기존 노조와의 노노 갈등이 표면화된 걸로 보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 이내 주먹을 주고받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집니다. 민주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원들과 국민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원들이 충돌한 건 오늘 아침 7시쯤. 충돌이 일어난 곳은 한 플랜트 업체의 출입구 앞입니다. 이곳에 출퇴근하던 노동자들에게 벌인 홍보 활동이 충돌의 발단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를 내둔 곳에 국민노총 조합원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며 홍보 활동을 벌였다며 서로 마찰을 빚은 겁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노총이 우리 민주노총 간부들 보고 빨갱이 운운하면서 욕을 하면서 사실은 그 충돌이 시작된 겁니다. 욕을 하는 걸 제지하는 과정에 내려가지고 제 얼굴에 주먹질을 하는 바람에 7시 30분에 철수를 하려고 하니 둘러싸더만은 한 150명 되는 인원이 저희를 둘러싸고 한 명씩 다 떼가지고 각자 6명씩 집단 폭행을 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제3노총인 국민노총 소속 울산 플랜트집과 생기면서 기존 노조와의 갈등이 처음으로 표면화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양측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쌍방폭력이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시작했지만 임금보다는 다른 쟁점 때문에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쟁점인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노조 측의 임금 협상 요구안 가운데 회사가 임협이 아닌 단협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쟁점이 바로 만 60세까지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단협 개정 때 1년 계약직으로 정년 연장에 합의했는데도 1년 만에 다시 변경을 요구하는 건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필요시 계약직으로 연장한다는 애매한 조항을 수정해서 조건 없는 정년 연장을 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반직과 연구직 과장급까지 조합원 자격을 주자는 노조 요구안에도 회사 측은 반대 입장입니다. 회사는 과장급 이상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지난해 단협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직급 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맞섭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회사가 필요시라는 문구 때문에 현장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건 없는 정년 연장권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든가 조합원 범위 확대는 단협 사항이기 때문에 임금 교섭에서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만한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노조의 인식 전환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타임오프 문제도 노조는 전임자 지원은 노사 자율로 정해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은 타임오프는 법률에서 정한 것으로 개별 기업이 임의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개정된 법에 따라 대상자 수를 7명 줄여 19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금 협상은
비정규직 문제와 주간 연속 2교대제 외에도 의견차가 큰 쟁점이 많아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 측이 이번 주말과 석탄일 등 사흘 동안 특근을 거부하면서 1,506억 원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울산 등 3개 공장에서 7,1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지난 주말 생산 차질까지 합치면 모두 3,087억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 간부와 회사 경비원 간의 폭행 사태와 관련해 회사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주말 특근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50년 전 울산 공업센터 지정부터 현재까지 울산공단과 시민의 생활상을 되돌아보는 영상 발표회가 울산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처음 공개된 자료들도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울산공업센터 건설을 위해 한국 경제의 거인들은 여러 차례 울산을 찾았습니다. 건설 장비가 귀하던 시절 전국의 불도저들이 모두 울산공업센터 조성공사에 투입되다시피 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는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간첩들에게 조국의 번영을 과시하기 위해 울산공단은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들어서며 주민들은 이주해야 했고 공해로 인한 피해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울산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슬라이드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치 우리가 50년 살을 여행을 떠나는 장생포항은 고래잡이로 늘 분주했고 태화강가의 마을은 비만 오면 침수됐습니다. 미스 공업센터 선발대회와 거리 퍼레이드도 울산만의 추억입니다. 공업축제 퍼레이드 때 너무 큰 상징물을 만들어 거리의 나무들을 베어낸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물이 아닌 지면을 통해서 울산을 알려왔는데 이제는 영상물로 해서 울산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울산공단 50년사를 마련한 울산학센터는 하반기에는 선사시대부터 울산공업센터 조성 전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영상 발표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훼손돼 못 쓰는 지폐나 새로운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울산에서만 이 때문에 해마다 4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집 안에 묵혀둔 동전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죠. 서영만 기자입니다. 대학생 박이민 씨, 등굣길에 저금통을 들고 은행 창구를 찾았습니다. 평소 모았던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자동 교환기에 넣자 1,000원짜리 지폐 4장으로 교환돼 나옵니다. 동전이 주머니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집에 가서 저금통에 넣어서 가득 차면 은행에서 바꾸고 그걸로 제가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 울산본부를 통해 방출된 동전 22억 원 가운데 이렇게 은행으로 되돌아온 것은 14억 정도. 나머지 8억 원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사라진 이들 동전을 보충하느라 매년 전국적으로 9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전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동전이 많이 필요한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방출된 동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거래 캠페인 덕분에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권 제작비가 연간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전을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전 지갑에 넣었다가 상품을 구매할 때 쓰거나 은행에 찾아가서 지폐로 교환해서 다시 쓰고 깨끗이 쓰는 돈 관리 습관이 개인은 물론 국가에도 도움되는 작은 예국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테마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실이나 병원 또 지하철 같은 세트를 만들어 놓고 성매매를 하는 곳인데요. 이런 변종 성매매 업소가 울산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내부 장식이 특이한 방이 나오고 교실처럼 꾸며진 방도 눈에 띕니다. 특정한 직업이나 나라를 연상시키도록 만든 이른바 테마방입니다. 이런 불법 성매매 업소가 울산에도 등장했습니다. 남구의 한 건물 안, 마치 지하철을 탄 듯한 착각을 일으키도록 꾸며져 있고 다른 방은 책상과 칠판 등을 갖춘 영락없는 교실입니다. 40살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교실과 병원,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5개 테마별로 방을 꾸며놓고 성매매를 알선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여종업원은 짧은 그 치마나 이제 어떤 그런 섹시복을 입고 남자 손님은 치안 역할을 하면서 업주희 씨는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등을 통해 사전에 예약받은 손님들만 입장시켰고 한 번에 14만 원씩 하루 평균 10여 명의 손님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1,500명 이상이 이용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업소 주변 300m 거리에는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5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변종 성매매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자연이 꿈꾸는 세상 옹기누리를 주제로 한 2012 울산 옹기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옹기엑스포가 열렸던 울주군 외구산 옹기마을. 옹기 제작 시연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타레를 들고 손으로 흙을 빚는 장인들의 손길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참 뭐라고 표시는 못 해갖고 내 느낌으로는 예술은 예술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구산 옹기를 소재로 한 코믹스런 마당극은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고 세계 음식관에선 이색적인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10개 중요 행사장을 찾아다니는 어린이들은 마냥 신이 납니다. 올해 옹기축제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50개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보는 축제에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만져볼 수 있고 놀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축제. 지난해 옹기축제 관람객은 31만 명, 올해는 4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 옹기축제는 유망축제에서 일반축제로 등급이 하락된 바 있습니다. 전통의 명맥을 이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승화시키는 일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2대째 전통 옹기 장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옹기 축제 개막을 맞아서 비프렌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물레가 쉴 새 없이 돌아가자 젊은 옹기 장인인 신재락 씨의 손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느새 한 줄매 흙은 생명의 숨결을 머금고 옹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신재락 씨는 남다른 존재입니다. 옹기협 회장을 지냈던 아버지 신일성 씨에 이어 2대째 전통 방식으로 옹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옹기는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지만 큰 꿈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꿈이었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학예 발표를 하는데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커서 옹기쟁이가 되고 싶다라고. 하지만 대를 이어 옹기를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한 지 오래고 손으로 직접 옹기를 만드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곳은 손에 꼽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용기들 플라스틱이라든지 다른 통들은 아주 가볍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전통을 지키는 저로서는 힘이 들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서라도 옹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꿈꿉니다. 옹기의 장점을 살리되 간편하고 작은 옹기를 개발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큰 항아리를 선호하시고 그다음 젊은 층들은 이제 겨냥을 해서 작은 액세서리 생활용품이라든지 가습기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오늘도 열기 가득한 가마에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두 부자. 그들의 뜨거운 꿈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피프렌 뉴스 유지은입니다. 남구 테크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해제가 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사업 시행자인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심사에 착수해 오는 10월까지 승인 절차를 마친 뒤 연말에 착공에 들어가 2015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0.9% 줄어든 8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울산 지역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처음이라며 20.9% 줄어든 것은 전국 최대 감소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로존 붕괴 위기에 따라 석유 제품과 선박 등 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6일 폭발 화재 사고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태광산업 울산 공장의 탄소 섬유 제조 공정이 사고 이후 2달 가까이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탄소 섬유 제조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울산 고용노동시청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될 때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해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태광산업 울산 본부장 등 4명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울산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 간부 등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어업령 면세율을 불법으로 받아서 사용한 직장인 55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5톤 미만 소형 어선의 경우 전화로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허위로 출입항 신고를 한 뒤 수협에서 150만 원 상당의 어업령 면세유 900리터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주군 범서 문수마을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입주민들은 오늘 울주군청에서 집회를 갖고 문수산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기부 체납하기로 한 땅이 제3자에게 매각돼 아파트 허가가 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팔도 으뜸 농수특산물전이 오늘 동구 테라스파크에서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가져온 신선한 농축수산물의 유통 단계를 줄여서 고객과 생산자, 판매자 모두가 혜택을 보게 했으며 수익금은 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014년부터 전년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오늘 중구 복산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1일 교실이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6개 학교 1,7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울산시 의사회와 적십자사 울산지사는 오늘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기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와 지원 활동,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나눔 운동을 함께 펴기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울주군 지구협의회는 오늘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제13회 사랑의 효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아주 좋다고요? 네, 오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내일 오전부터는 무척 맑아질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그리고 석가탄신일까지 모두 맑은 하늘이 예상돼서 나들이 하기에는 문제 없겠는데요. 하지만 강한 햇살 때문에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낮 최고 기온이 28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으로 옷차림 시원하게 해보시고요. 아침으로는 여분의 옷을 챙겨보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27도, 춘천 28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영남지방 아침까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안팎, 한낮으로는 2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내일 남해동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햇살이 좋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목요일쯤 한 차례 비 예보가 전해지고요. 비와 함께 낮더위도 크게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좀 더 강한 바람 더 세게 남자답게 힘을 내봐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이마트로 가자 하이마트로 가요 그곳에 다녀온 후 인기가 많아졌다 그곳에 다녀온 후 마음